네, 안녕하십니까.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은 한 주입니다. 해피 이더데이. 이더리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랜만에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많이 오르고 이더리움도 많이 올라서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 알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지만 비트 이더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이제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한 주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좋은 상승을 보였고 이더리움도 이제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상승이 동반한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약간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67K 선에서 좀 안정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별다른 악재나 지표가 없으면 저절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 약간 그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 핵심 일정은 아시다시피 23일로 예정됐던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근데 승인과 관련해서 21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23일, 24일 요 사이에 상당분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라가기 전과 좀 더 가격이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24일 금요일 정오 정도인데요. 68,000달러 가까이 그 정도 가격을 횡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같은 날 21일 날 한 20%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요 가파르게 오른 요 정도가 한 7% 정도가 오른 겁니다. 원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될 거다, 지배적인 예상이었는데 블룸버그 형제들이 25에서 75%로 확률을 상향시키면서 이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결국에 이제 23일 날 이더리움 ETF는 부분 승인 발표가 났죠. 근데 23일 날에는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요. 21일 날 오른 가격이 좀 찐 상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21일 날 갑자기 이제 블룸버그 형제들이 이더리움 승인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위터에 굉장히 자신있게 75%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팟캐스트를 하나 했더라고요. 75%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는 나는 한 80% 이상인데 5%를 일부러 뺐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블룸버그 형제들은 예측을 잘 하죠. 특히 ETF 관련 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블룸버그 형제들이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확률을 맞췄기 때문에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이제 트위터가 올라온 후에 갑자기 이제 20%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 저희 새벽이었잖아요. 새벽에 어플리케이션을 좀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지? 근데 갑자기 20%가 이더리움에 찍혀 있길래 다시 껐다 켰습니다. 오류 난 줄 알았어요. 4시 이때쯤 아마 트윗이 올라오고 1시간 만에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잤어가지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비트코인이 한 6, 7%가 올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러고 이제 들어갔더니 이더리움 막 20%가 올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블룸버그 형제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화력이 세구나를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20%는 알트장에서나 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오랜만에 이더리움의 이제 큰 상승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큰 상승폭에 수혜를 받은 것이 재밌게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수급을 보시면요, 화면과 같습니다. 동아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졌다라는 설명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일 이후로 지금 8영업일 연속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어제가 1610만 달러 정도 유출이 있었고, 오늘은 한 1370만 달러 정도 유출이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이제 순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5일부터 15, 16, 17, 20, 21일까지는 거의 한 하루 평균 2억 8천만 달러 가까운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기관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큰 일이 없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어떤 수급도 회복을 많이 한 것 같고 계속적인 기관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도 일정 부분에서 방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SEC가 이더리움 ETF를 이제 부분 승인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승인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승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더리움 ETF 첫 단계를 이제 승인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 숨은 요소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게리 겐슬러죠.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딱 얼굴만 봐도 해주기 싫다 이런 얼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환님? 이제 사실은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ETF를 통과시켜줄 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시켜줄 때도 굉장히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어, 약간 이런 표정, 그런 뉘앙스를 가감없이 드러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 통과시켜줄 때는 정말 하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굉장히 게리 겐슬러하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존 흐름하고 달라지고 있는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개 발언을 또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우리는 이제 이 뒷사정에 어떤 복잡한 논리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 승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섭니다. 이 부분 승인에 대해서 한번 동환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SEC가 이제 승인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ETF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이제 거래소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 자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거래소 관련한 양식을 19B-4라고 하는 일종의 서류 양식인데요. 이거를 나스닥이니 아니면 CBO이니 아니면 NYSE니 이런 이제 거래소들이 우리 ETF 거래할래요? 라고 할 때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들이 내는 서류들이고요. 하나는 또 이제 S1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이제 내게 되어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서류 준비는 거래소하고 운용사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5월 23일 날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5월 23일로 카운트가 되어 있는 서류는 19B-4였던 거예요. 이번에 부분 승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SEC는 딱 요것만 통과시켜줬어요. 19B-4.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ETF가 출시돼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19B-4도 있어야 되지만 S1도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 승인은 아직 나지는 않은 상태다. 본질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더리움 ETF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S1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요게 한날 한시에 같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승인 바로 다음 날부터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됐었는데, 이더리움 ETF 부분 승인은 19B-4라는 양식만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전문가들 보기에는 SEC에서 굉장히 좀 빨리 S1 서류를 심사를 하게 되면 한 몇 주 정도가 걸릴 거다 그래도. 그리고 최장으로 봤을 때는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이 선례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5개월 있다가 따로 처리된 선례가 있어서 재수없으면 5개월 있다가 이제 통과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빠른 알트장이 와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이 지지가 됐을 때 좀 알트장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제 알트가 좀 많이 아파서 제 마음도 조금 아픕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더리움 ETF 부분 승인 포인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서 안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졌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건 왜 빠진 건가요, 동환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더리움 ETF가 부분 승인됐다라는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 SEC가 내놓은 결정문을 읽어보면 그거 말고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19B-4라고 하는 서류의 승인을 지금 내주기는 한다.
그런데 이 승인 자체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랑 상관이 없어야 돼, ETF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되잖아요. 원한다고 하면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의 이자 수익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어요. ETF로 들어온 이더들도 스테이킹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증권성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SEC로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현물은 말하자면 이자를 5% 정도 받을 수 있는데 ETF로 사게 되면 그 효과를 못 누리니까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ETF 파는 입장에서는. ETF 운용사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넣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SEC가 이번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마. 이번에 통과하는 거는 조건부야. 스테이킹을 안 하는 조건이야. 그리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스테이킹을 하려고 니네가 ETF 출시한다고 하면 그거는 19B-4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SEC 뜻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S1 서류에서 요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일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테이킹이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받다 보니까 좀 증권이라고 생각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만약에 스테이킹이 ETF만 이제 못하게 하면 이게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ETF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타이밍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승인이 일단 됐잖아요. 출시는 나중에 된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출시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가격이 좀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뭐 GBTC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실제 매수가 일어나면서는 가격이 또 올라갔죠. 근데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실제로 이더리움을 사는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텐데 비트코인은 사실 실물 비트코인을 갖고 있든 ETF 형태로 갖고 있든 똑같아요. 손해가 없어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ETF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살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첫 번째 ETF가 풀린 건데 이더리움 ETF가 풀린다는 건 뭐냐면 솔라나도 ETF를 할 수 있다. 아발란체도 ETF를 할 수 있다. 알트코인 전반에 대부분 ETF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더리움 ETF를 안 사도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첨예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한 비트코인 ETF의 10%에서 15% 정도 되는 자금이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비트코인처럼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결국에는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있었는데 가상화폐군에서는 그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솔라나 ETF가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점점점 더 많은 가상화폐가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게 조금 분산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은 이제 첫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들어왔지만 이더리움은 좀 그것에 못 미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가상화폐가 보화되면서 또 이런 어떤 거래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또 한 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재인 것 같아요. 미 하원에서 FIT 이제 2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환님? FIT 21은 한글로 옮기면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어쩌고 뭐 이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게 통과가 되면 하원 통과했으니까 상원까지 통과하면 지금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주로 SEC가 담당을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증권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FIT 21에는 이 역할을 대부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는 기관으로 몰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SEC한테 갖은 협박을 받았던 알트코인들 야 너 증권 증권 팔았어? 너 거래소 너 불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재고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현 정부의 어떤 기조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찬성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어떻게 됐냐면 찬성 279표, 반대 136표인데 민주당 의원들 70명 가량이 찬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요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이 그동안에는 이 법안에 굉장히 반대하고 당연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반대는 하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어 이렇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안은 한마디로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한 방에 후퇴시키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바이든이 왜 이럴까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좀 급해요. 트럼프하고 이제 붙는데, 특히 그냥 숫자 자체도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8,5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유권자 수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미국 암호화폐 소유자의 48%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바이든 지지는 40%가 안 돼요. 3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곤란하다. 우리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지적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에서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뒤로 사실은 민주당과 바이든이 이런 좀 암호화폐 우호적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더리움 ETF가 부분 통과긴 하지만 통과가 된 것도 그 영향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1월 이제 대선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호재니까 좋네요. 좋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트 시장 소식을 하나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알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섹터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셜 섹터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셜 섹터는 블록체인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담은 소셜 네트워크, 소셜 어플리케이션을 사실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가상화폐를 좋아하고 블록체인 어떤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한들 사실 트위터가 더 편하고 유튜브가 더 보기 좋으며 다른 어떤 인스타그램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기 훨씬 더 용이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담아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죠. 실질적으로도 이제 수요도 그만큼 못 따라오는 좀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였을 거예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팟캐스터라고 하는 소셜 섹터에 있는 한 가지 어떤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인 A16Z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수한 투자사한테 꽤 많은 금액을 좀 투자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1억 5천만 달러를 레이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섹터, 한 번도 대장이 나오지 않는 이 섹터에 베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좀 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섹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발은 하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면 우측에 보시면 렌즈 프로토콜, 그 다음에 사이버 커넥트라고 하는 유수한 사실 소셜 그래프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소셜 그래프를 만들던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제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로 이제 변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 소셜 섹터가 점차적으로 이제 커질 것을 좀 의미하고요. 또 이렇게 소셜 섹터가 많아지고 체인화 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체인들은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이 분산됨으로써 오는 사실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것을 또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페이버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셜 섹터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하고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이제 ETF 관련된 뉴스들을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에는 알트코인 뉴스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 나눌 수 있어서 이제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